자, 일단 첫 번째로 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제 문제 풀이와 탐구 문제 해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가 오늘의 포인트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반응식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화학 반응식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라는 걸 일으킨다는 건 일단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반응을 일단 하는 거야. A, B가 안정적이라면 반응 따위 안 합니다. 일단 불안정한 물질에서 반응한다는 건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의 물질을 이제 반응이 일어날 물질,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의 물질을 생성된 물질, 생성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식이라고 해서 식. 우리가 수학의 식에 너무 익숙해서 식 그러면 equal, 는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A 플러스 B는 C다.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화학 반응식은 반응이 왼쪽 물질이 오른쪽 물질로 이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꼭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식은 화살표로 분명히 연결해 주어야 해요. 이거 는으로 써서 틀린 애들 되게 많이 봐서 되게. 지금은 당연히 화살표죠. 근데 나중에 답 쓸 때 A 플러스 B는 B, C다. 써. 왜 는을 썼죠? 너무 수학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화살표 꼭 쓴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스텝 1. 1단계는 뭐냐면, 자,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을 한글로 먼저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예를 들 거는 뭐냐면 물 생성 반응입니다. 물 생성 반응. 필요한 반응물은 뭐야? 수소! 수소는 H라고 쓰면 안 되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H2를 끌고 와야 됩니다. 선생님 한글로 먼저 쓴다니까. 수소! 플러스 산소! 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한글로 먼저 쓰는 게 1단계. 스텝 2. 2단계는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옮기는 거야. 수소를 화학식으로 옮기면 H2. 산소를 화학식으로 옮기면 O2. 그죠? 발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 맘이야. 산소 O2. 그죠? 물은 어떻게 써요? 물은 H2O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이러면 끝나냐? 아니에요. 스텝 3.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뭐다? 개수 맞추기. 개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개수 맞추기. 개수란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개수라고 불러줍니다.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미정 개수법. 뭔 소리야? 야,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알아맞추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저 개수를 알아요.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수소 분자를 쌤이 모형으로 이렇게 이게 H2를 모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O2 산소를 모형으로 표현해 볼게. O 이게 산소를 모형으로 표현한 거야. 둘이 만나서 뭐가 된다? 물 H2O가 된다. 그럼 O 하나에다가 산소가 하나에다가 수소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H2O죠. 이렇게 하면 딱 되나요? 뭔가 이상해야 돼. 뭐냐?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생성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이 반응식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산소 원자 하나가 사라졌죠. 이러면 안 돼. 질량 보존이 안 돼. 질량 보존이 되려면 산소 원자도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물 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뭐도 2개 필요하다? 수소도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소 1분자로 출발하면 안 되고 수소 2분자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물의 수소 원자 몇 개? 4개. 반응물의 산소 원자 몇 개? 2개.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 4개. 생성물의 산소 원자 몇 개? 2개. 딱 맞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몇 개? 2마리요. 산소 분자는 1마리요. 물 분자 2마리요. 이렇게 개수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은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풀 때마다 이런 모형을 그릴 수 있어 없어? 맨날 시험 문제 푸는데 모형 그리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봐봐. 화학식을 딱 보고 EH2는 뭐야?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있다?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4개 있네 라는 걸 이 식만 보고도 수소 원자 4개 있네.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네. 물 분자를 딱 보니까 봐봐. 수소 원자 몇 개 있네? 4개 있네. 산소 원자는 2개 있네.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화학식만 보고도 여기 물 분자 2분자니까 수소 원자 4개에다가 산소 원자 2개 있네. 보여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만 보고도 이 원자 모형이, 분자 모형이 딱 떠올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미정계수법은 뭐냐? 자, 봐봐. 여기 개수를 모르니까 이걸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두고요. 여기를 C라고 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하냐면 원리는 똑같아.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 2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산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물에 있는 수소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수소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반응물에 수소 몇 개 있니? 방금 봤던 그거야. 2의 2개 있죠. 반응물에 수소가 2의 2개 있네. 2의 2개. 반응물의 수소가 2의 2개 있어요. 생성물의 수소 몇 개 있냐? 2씨. 뭐야? 2씨. 우씨는 박명수 거고. 안 할게. 2씨개만큼이 여기 있게 되는 거. 둘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똑같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산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게 산소 몇 개 있니? 반응물에 2B, 그죠? 2B. 산소가 2B개 있네요. 생성물에 산소 몇 개 있니? C, 그죠? C개. 2개의 반응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봐봐.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방정식은 2개 나오는데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풀려 안 풀려? 안 풀리거든? 그래서 만약에 또 태연 또 나오네요. 만약에 태연법 만약에 A가 1이라면 주로 첫 번째 개수를 1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A가 1이라면 C도 1이죠. C가 1이면 B는 2분의 1이죠? 그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개수는 분수가 나오면 된다? 안 돼. 그래서 모든 개수에 2를 곱해요. 모든 개수에 2를 곱해요. 그래서 A의 개수는 얼마? 2. B의 개수는 얼마? 1. C의 개수 얼마? 2가 나오는 겁니다. 2, 1, 2. 딱 맞죠? 2, 1, 2.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 방법으로, 미정계수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식을 완성을 하는 거야. 여기 2네, 1이네, 2네. 3단계야, 개수 맞추기. 2, 1, 2를 맞춥니다. 이러면 화학 반응식 완성되는 거냐? 아니야! 스텝 4.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 하는 거냐? 저 물질들의 상태를 마지막에 표시해야 돼. 상태. 뒤에다가 얘 가스 상태예요. 얘도 가스 상태예요.
물 분자도 가스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리퀴드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거는 물이 이제 김 형태로 나오면 눈에 보이는 김 형태로 나오면 액체인 거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나오면 가스 상태로 나오는 거야. 물은 그래서 되게 불분명해.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잘 안 물어봐. 그래서 잘 안 물어봅니다. 이유가 그거야. 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증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마지막 단계 상태 표시. 상태까지 딱 표시하면 끝납니다. 이러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상태에 대한 걸 잠깐 정리해 줄게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이라는 네 가지 상태를 표시합니다. 상태 표시법.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고체는 솔리드의 약자 S라고 표현을 하고요. 리퀴드, 액체는 리퀴드의 약자 L로 표시하고요. 기체는 가스의 약자 G라고 표현하고요. 수용액은 aqueous solution이라서 AQ라고 표현합니다. AQ. 쌤은 그냥 아쿠아 상태로 만들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aqueous sol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AQ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면 또 하기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 G가 뭐였지? G. 약간 G가 뭐였지? 그래서 G가 딱 가스구나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러면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법 배웠고요. 미정계수법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미정계수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 더 연습해 볼 겁니다. 우리 책에 연습 자료가 나오거든요. 메탄올 연소 반응을 완성해요. 퀘스천입니다. 메탄올. 이게 그냥 문제야. 메탄올 연소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이게 그냥 문제야.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 학교 주관식 문제로 그냥 한 줄로 띡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메탄올의 화학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줍니다. 메탄올의 화학식 CH3OH. 이건 줄 거야. CH3OH이다. 요거만 딸랑 줘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을 완성하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1단계 뭐 하라고요? 물질의 이름을 쓰라고요. 그죠? 그럼 메탄올하고 해볼게요. 연소된다는 게 뭐지? 태운다는 거잖아.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산소가 필요해. 산소. 메탄올과 산소를 태우면 봐봐. 메탄올이 C하고 H하고 O로 돼 있죠. 그러니까 태우면 C하고 O가 만난 CO2, H하고 O가 만난 물, 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게 주르륵 나와야 돼요. 연소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는 거!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메탄올 CH3OH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2단계 써주면 되겠죠? 이제 뭘 맞춰준다? 계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계수 맞출 때 미정계수법으로 풀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정신없으니까 화살표 지울게요. D라고 한다면 자, 설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는 C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죠. 관계식이 3개 나옵니다. C를 중심으로 관계식을 세우고 H를 중심으로 관계식을 세우고 O를 중심으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어떤 원리로 하는 거죠. 탄소, 반응물에 있는 탄소 몇 개 있니? A개 뭐야? A개밖에 없습니다. 생성물의 탄소 몇 개 있니? C개 뭐야? C개. A와 C가 같다라는 첫 번째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H. 여기 시성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H가 분산되어 있죠. 화학식으로 바꾸면 CH4O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조금 더 편하죠. H가 몇 개 있니? 이게 A니까 4A개죠. 4A개. 4A개의 H가 있는 거야. 반응물에.
생성물에 몇 개 H 있니? H 여기죠? ED야. 누구는 ED야 있네? 진짜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해줘? 진짜 웃기네. ED야 있나요? 알았어. 넘어갈게. 산소 볼게요. 산소 몇 개 있나요? 2개 있어봐. 여기 A개 있고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A개 플러스 2B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식을 A 플러스 2B개가 반응물에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생성물에도 산소가 2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EC 더하기 D 보여요? 그래서 EC 더하기 D만큼 산소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3개의 관계식이 나왔고 미정계수는 몇 개야? 4개죠. 안 풀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가? 만약에 A가 1이라면 A가 1이면 C도 1이죠. C도 1이에요. A가 1이면 D는요? D는 2죠. D는 2 나오네요. A가 1이고 C가 1이고 D가 2면 2B는 2 더하기 4죠. 4인데 1 넘어오니까 3이죠. 그러므로 B는 얼마 나온다? B는 2분의 3 나옵니다. 혼자 분수 나오죠. 분수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정수로 바꾼다. 모든 곳에 뭘 곱해라? 2를 곱하면 되겠네. 다 2곱. 그러므로 A는 개수가 2, B는 개수가 얼마? B는 3, C는 개수가 얼마? C는 2, D는 개수가 얼마? 4. 그래서 여기 2, B는 개수가 3, C는 개수가 2, D는 개수가 4가 나옵니다. 답 맞나요? 맞죠? 2, 3, 2, 4. 이렇게 미정계수법으로 개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 미정계수법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빠르게 질량 보존 법칙으로 탕탕탕탕탕 찾아내야 돼. 한 5초 이내로. 지금 쌤이 얼마 걸렸어요? 좀 걸렸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주로 이제 미정계수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실전에서는 아마 이렇게 문제가 아니야. 딱 질량 보존 법칙으로 탕탕탕 이렇게 정해지는, 빠르게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될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미정계수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지금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다 완성을 하면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뭘 알 수 있지? 무엇을 알 수 있지? 41쪽.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을 때 되게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화학 반응식이 땅땅땅 완성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반응물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소네, 산소네,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물이네, 그죠? 수증기네 알 수 있잖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가 보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도 보이죠? 기체네. 얘도 기체네, 그죠? 상태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두 번째, 수소하고 산소가 만날 때 몇 대 몇으로 만난다? 분자수가 2대 1의 비로 만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수소 분자 2개가 있다면 산소 분자 몇 개랑 결합한다? 분자 1개랑 결합한다. 그래서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기 개수에 나와 있죠. 개수를 보고서 분자수의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분자 2개, 분자 1개가 만나면 물 분자 2개 만들어지죠. 확장시켜서 수소 분자를 2몰게 준비해. 산소 분자 몇 몰게랑 반응한다?
1몰계랑 반응을 하겠죠? 물 분자 몇 몰계 만들어진다? 2몰계가 만들어지겠죠. 몰이란 그냥 개수라니까? 쫄지 말라고. 분자 수비가 2대1 대 2면 몰수의 비도 2대1 대 2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있어. 2몰계! 나 1몰계! 물 분자 2몰계! 써 있는 거예요. 저 화학 반응식을 보면 물질의 양, 즉 몰비를 알 수 있다. 몰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알 수 있냐면 이게 전부 다 어디 갔어? 이게 전부 다 기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소 기체가 1몰계 있으면 부피가 몇 리터였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22.4리터였죠. 2몰계 있으니까 몇 리터야? 44.8리터 있네. 산소 기체는 1몰계 있으니까 22.4리터 있네. 그 수증기가 몇 리터 만들어진다? 2몰계니까 44.8리터 만들어지네. 보여요? 즉 부피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1 대 2의 부피 비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기체인 경우에는. 맞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그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 부피비가 얘가 2몰계, 1몰계가 만나서 2몰계 만들어지니까 44.8 대 22.4 대 44.8이니까 결국 2대1 대 2네. 개수비하고 같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구나 라고 딱 뿌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잘 봐. 자, 그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하고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질량비도 2대 1이 만나서 얘가 되겠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돼요. 실제 질량을 재볼게요. 수소 기체의 분자량이 2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게 1몰계 있으면 2g이죠. 지난 시간에 엄청 연습했던 거야. 1몰계 있으면 2g인데 전체 몇 몰계 있니? 2몰계 있죠. 그럼으로 얘는 몇 g이야? 4g입니다. 4g. 오케이? g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소 기체의 분자량은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32가 됩니다. 근데 1몰계 있죠. 몇 g이야? 32g이라고 얘가. 그럼 4g하고 32g 만나는 거니까 몇 대 몇이야? 4, 8, 32? 1대 8로 결합해요. 1대 8. 1대 8. 2대 8도 아니고 1대 8. 우와.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2대 1대 2는 아니죠. 2대 1로 결합하는 건 아니잖아. 질량비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1하고 8g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9가 형성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4g, 32g 만났으니까 36g 되겠죠. 확인해볼까? 물 분자의 분자량 18. 1몰 있으면 18g. 근데 2몰 있으니까 36g. 딱 맞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저 개수의 비를 통해서 뭘은 알 수 없다? 체크. 질량비는 아니야.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질량비는 저게 아니야. 개수 가지고 질량비는 알 수 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몰수비도 알 수 있고 부피비도 알 수 있고 분자수비도 알 수 있는데 질량비는 모르는 거야. 질량비는 따로 계산해 봐야 돼. 오케이? 질량비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41쪽 맨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몰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 질량하고 몰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러면 3번이 끝나겠네요. 넘겨요. 넘기면 예제 문제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아까 별표 쳤던 저 예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4g의 질소를 준비하고요. 얘를 수소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뭘 안 준다는 거야? 화학 반응식을 안 줘요.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때, 잘 들어. 모든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얘를 이거 위에 텍스트만 딱 보고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해야 돼. 우리 책에는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을 써줬지. 사실 우리는 이건 없더라도 저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해볼게.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니까 쓰면 됩니다. 질소,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NH3. 잘 봐. 1단계 패스했죠? 2단계 넘어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계수 맞추기. 계수 맞출 때 어떻게 한다? 질량 보존 법칙으로 간단하게 맞추는 거 알려줄게요. 봐봐. 반응물에 질소 2개 있죠? 원자 2개. 생성물에 질소 원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있어. 질소 원자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 몇 개 됐어요? 오른쪽에. 6개 보여요? 그럼 반응물도 수소 원자가 6개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러면 3단계 끝나죠? 마지막 뭐 해야 돼? 상태 표시. 얘 가스요. 얘도 가스요. 암모니아도 가스요. 그죠? 다 가스입니다.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 야, 질소 14g 줄게. 이런 조건. 그걸 이제 대입하는 거야. 내가 완성한 화학 반응식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대입합니다. 얘를 14g을 준다고? 14g을 주면 이게 몇 몰인지 먼저 맞춰야 돼요. 14g.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몰수비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몰의 정보로 바꿔야 돼. 질량을 줬어! 이걸 몰로 어떻게 바꾸지? 기억나? 질량을 줬을 경우에 뭐로 나누면 돼? 몰질량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왔지. 몰수가 14g이라는 숫자를 뭐로 나눠라? 이 녀석의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으로 나누라. 그럼 질소 분자의 분자량을 알아야겠네요. 알고 있죠? 문제에서 줍니다. 질소가 28이야. 얼마나 친절해, 그죠? 28이라는 분자량을 준다고. 28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몰수가 나오는 거 몇 몰이야? 이 녀석은 0.5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0.5몰. 다시 말해서 야, 나한테 준 질소가 0.5몰이네. 너 0.5몰. 나한테 0.5몰 줬네. 그죠? 그러면 이게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필요한 수소는 몇 몰일까요? 1.5몰 필요합니다. 3배니까. 수소 1.5몰 필요하네. 그죠? 만약에 수소가 몇 몰 필요하냐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면 1.5몰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몇 몰 생겨? 1대 3대 2니까. 얘가 1대 2니까. 1몰이죠? 1몰의 암모니아가 생겨나는 겁니다. 1몰의 암모니아. 우린 여기를 주목해야 돼. 1몰의 암모니아가 질량이 얼마냐. 암모니아의 분자량도 좋습니다. 17이네. 그죠? 분자량 17짜리를 1몰기에 모으면 몇 g이라고? 17g이죠. 1몰이 때문에 분자량 17짜리가 1몰 모여있으니까 정답은 17g이 답이 됩니다. 주저리 막 써있잖아.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된다.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Yes. 자, 이겁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10리터의 프로페인 기체가 완전하게 연소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라. 봐봐. 여기도 완전 연소란 표현이 있죠. 아까 했었죠. 완전 연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거야. 기억나? 그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합니다. 개수까지 땅땅땅 맞췄다라고 볼게요. 개수가 1, 5, 3, 4가 나와요. 처음이니까 해줘야겠다. 자,
일단 프로페인 합식수죠. C3H8 완전 연소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개수 맞추는 거 보여줄게요. 반응물에 탄소 몇 개 있어? 3개. 생성물 탄소 몇 개 있어? 하나. 3 써. 3개 맞춰야지. 그 반응물에 수소 몇 개 있어? 8개. 생성물에 수소 몇 개 있어? 2개. 4 써.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산소가 몇 개야? 6개에다가 4개니까 10개죠. 산소 10개 하려면 5 써. 그죠? 끝이야. 이렇게 맞춘다. 개수를 탕탕탕 맞춥니다. 그죠? 요령 있죠? 왼쪽에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나서 여기 개수 탕탕 쓰고 이제 오른쪽에서 산소를 개수가 정해졌으니까 산소의 전체 개수를 오른쪽에서 환산한 다음에 왼쪽에 맞추는 거죠. 이런 어떤 스킬은 좀 필요합니다. 눈 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개수비가 1대 5대 3대 4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자, 나한테 준 조건을 봅니다. 어떤 조건? 상태 썼다 칠게요. 조건이 나한테 10리터의 프로페인 줬대. 10리터. 이거 프로페인을 10리터를 줬대요. 문제는 뭐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죠. 너가 얼마나 생성되냐? 부피가. 끝났습니다. 이게 다 기체. 얘도 기체. 얘도 기체. 얘만 액체죠. 액체. 이게 액체일 수도 기체일 수도 있다 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건 얘를 안 물어본다고. 얘를 물어본다고. 무조건 기체인 거. 기체인 경우에는 요 개수비가 무슨 비이기도 하다? 부피의 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를 10리터를 준다면 이산화탄소 몇 리터 생기겠어? 1대 3이니까 30리터네. 답입니다. 30리터가 생성된다. 화학 방식만 완성하면 문제의 대부분이 거의 7, 80%가 다 풀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만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개수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개수 맞춰서 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자, 0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 11.5g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봐라. 써볼게요. 에탄올 화학식 중이다. C2H5OH가 완전 연소 또 나오죠. 완전 연소는 누가 결합한다?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에탄올도 CH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성물이 CO2와 H2O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맞춰볼게. 반응물에 탄소 2개, 생성물에 탄소 몇 개? 하나네. 있어. 그죠? 반응물에 수소가 현재 여기 6개 보여요? 수소 6개 보여요? 6개니까 생성물도 수소 6개 해야죠. 2개밖에 없네? 3 써.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산소 개수 맞추면 2개에다가 3개, 아니 4개에다가 3개니까 7개죠. 얘도 7개잖아. 근데 여기 하나 있죠? 여기서 6개 맞추면 됩니다. 끝났어. 개수 맞추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탕탕탕 몇 초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탕탕탕 맞춰준 다음에 당연히 얘는 액체예요. 얘가 뭐야? 에탄올이잖아. 에탄올. 알코올이 알코올. 액체고요. 얘는 기체고요. 얘는 기체일 텐데 물은 액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준 조건이 뭐다? 얘를 11.5g을 줬네. 이거 11.5g을 줬어요. 구하라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몇 부피가 얼마니? 아니 아까는 기체라서 부피를 쉽게 구했죠. 얘는 액체야. 얘는 기체고 부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또 얘가 부피를 준 것도 아니고 질량을 줬어. 몰수의 비로 구해내야 합니다. 얘가 몇 몰인지 알아내야 돼. 그럼 뭐로 나눠줘야 돼? 이 녀석의 분자량, 화학식량, 다른 말로 몰질량. 그래서 이 녀석의 분자량이 나온 거 얼마라고? 46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11.5를 그래서 46이라는 몰질량으로 나누면 얼마 나온다? 이게 0.25몰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이 몇 몰? 0.25몰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수가 1대 3이니까 산소는 얼마 필요하다? 3배니까 0.2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얘는 2가 생기죠. 그럼 0.25 곱하기 2니까 0.5몰이 생겨나네가 핵심 포인트죠. 이산화탄소가 0.5몰 생겨나네. 이산화탄소 0.5몰이 몇 리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몰이 22.4리터니까 0.5몰은 11.2리터가 되겠네요. 답입니다. 11.2리터가 생성된다. 저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탐구 문제 해결은 우리 문제풀이를 좀 하고 나서 할게요. 넘기면 44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44쪽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저 실험 문제를 풀어줄게요.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